안녕하세요. 꼬이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설 중에 하나인 사실의 착오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4대 학설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의 착오 학설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 우연방위. 세 번째가 원자해. 네 번째가 위전착입니다. 이 이외의 학설들은 진도 나가면서 한 3분, 5분 컷으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뭐 불능미수, 뭐 국객관설 학설이라든지 뭐 공범, 독립전설, 정서성설이라든지 뭐 긴급避난에 대한 학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3분이면 끝나요. 3분이면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근데 4대 학설 단독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가 되겠고요. 자, 4대 학설이라고 보면은 우리 사실의 착오, 우연방위, 원자해, 위전착오를 꼽는데 사실의 착오는 우리 구성요건에 대한 학설이죠. 우연방위는 위법성에 대한 학설이 되겠고요. 원자행은요 책임에 대한 학설일 겁니다. 근데 위전착오를 어려워하시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 위전착오 학설은 책임 뒷파티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있는 모든 학설의 범위를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어우르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받아들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 없게끔 모든 문제를 소화시킬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사실의 착오 구성 요건에 대한 학설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초시생인 분들은 저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표는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판례는 암기시키지 않지만 이런 학설이라든지 이론, 법 조문은 암기하셔야 될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암기할 게 총 10개 정도가 안 넘어요. 우리 편법에서. 이 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표를 달달달달 암기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표를 쓰면 안 되는 것까지 이 표로 문제를 푸신다는 거예요. 제가 본 사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A를 총으로 쏴 죽이려고 총을 빵 쐈는데 B가 관통상을 입어서 상해를 입었답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총을 쐈겠죠. 이때 법정적법설, 추상적법설, 구치적법설, 방법의 착오, 배설사실의 기수, B 상해죄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수험생들 중에. 아닙니다.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 돼요. 살인 미수죠? 맞습니까? 그 상해를 입었어요. 자, 살인 미수가 더 큽니까? 상해가 더 큽니까? 상식적으로. 살인 미수가 훨씬 더 큰 범죄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 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었다면은 상해죄 기수, 그럼 살인 미수죄는 봐준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병발살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발살이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이 표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발생사실에 대한 기수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푸는지 이 표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표의 숨은 내용까지 밑바닥 사실의 착오 문제부터 저 위의 사실의 착오 문제까지 소화할 수 있게끔 오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표를 갖다가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장에 가서는 이게 숙달이 됐으면은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놓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 표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사실의 착오 문제가 등장을 하면은
먼저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지 추상적 사실의 착오인지를 반드시 첫 번째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요, 동종이냐 이종이냐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같은 종류의 거라면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종류의 거라면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다른 사람이 뭐 빗 맞아서 죽었다, 맞습니까? 그럼 사람 동종 이종 동종, 그러면은 우리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문제를 풀겠다. 근데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뒤에 유리창이 깨졌다. 그럼 유리창은 재물, 물건, 그쵸? 사람, 동종 이종, 그러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수험생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조금 있더라고요. 사람이면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물건이면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문제 답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창을 깨려고 총을 쐈는데 그 뒤에 개가 맞아갖고 죽었답니다. 그럼 물건이죠. 동종 이종 동종, 그럼 구체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냐 이걸로 구분하셔야지, 사람 물건 이렇게 구분하시면요 문제를 못 푸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동종, 같은 종이면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다른 종이면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더라. 됐습니까? 그럼 지문에서 봤을 때 동종, 이종을 구별하는 게 첫 번째, 그렇죠? 동종, 이종을 구분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답을 골라야 될지 구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객체의 착오냐 방법의 착오냐를 갖다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객체의 착오는 뭐예요? 그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객체에 내가 착오를 일으켰다. 지문을 쉽게 내면은 오인이라는 단어를 줄 거예요. 아니면은 착오라는 단어를 줄 거고요. 맞습니까? 방법의 착오는요, 다른 말로 우리 타격의 착오라고도 하죠. 자, 살인죄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형수가 업고 있는 조카, 형수를 살인의 고의로 몽둥이를 내리쳤는데 조카가 맞아갖고 조카가 죽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방법의 착오입니다. 조카를 형수로 오인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객체를 내가 착오를 했는지 방법을 갖다가 착오를 했는지, 지문에서 만약에 오인이다, 그 객체를 A를 B인지 알고 착오를 일으켰다, 이렇게 문제를 줘버리면요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지문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걸 객체의 착오라고 할 거고요. A를 쐈는데 B를 맞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B 맞아서 B가 맞았다든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럴 때는 다 방법의 착오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객체의 착오인지 방법의 착오인지 수험생들이 구분하기 힘든 질문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오인, 착오 이런 단어를 주지 않았을 때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볼게요. 방법의 착오는요, 때려 죽여도 2인 이상이 등장을 해야 돼요. 가해자 말고 범죄자 빼고 2인 이상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객체의 착오는요, 한 명만 등장을 해도 객체의 착오가 완성이 돼요. 왜? A를 B인지 알고 죽였다. 그러면 현장에는 누구만 있었어요, 지금? A만 있었다는 거죠. B 있었어요? 없었죠. B인지 알고 A를 죽인 거니까. 오인이다, 착오다, 이렇게 객체의 착오라고 지문에서 줘버리는 지문 말고 그런 힌트가 없다면, 객체의 착오다, 방법의 착오다, 이거 어떻게 구별하지? 가해자 빼고 등장인물의 수가 한 명이라면 객체의 착오일 거고요. 2명 이상이라면 방법의 착오일 겁니다. 꼭 좀 유념해가지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객체의 착오인지 방법의 착오인지 구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첫째 동종, 이종인 거를 우리가 구분을 했다면, 그러면 동종이라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이종이라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답을 고르면 되겠다. 그 다음에 객체를 갖다가 내가 오인하거나 착오를 일으킨 건지 아니면은
A를 죽이려다가 빗 맞아갖고 B를 죽였다든지 A한테 상해를 입히려다가 B가 상해를 입었다든지 착오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뭐 빗 맞았다, 실수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방법의 착오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둘째, 우리 객체의 착오랑 방법의 착오를 구별을 했다라고 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찾기 노래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법정적 부합설이요,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만약에 문제에 판례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우리 법정적 부합설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요, 물어본다면은 반드시 줄 거예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이렇게 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이라고 줘도 되고, 판례에 따르면이라고 줘도 되고, 아무것도 없이 문제에 판례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법정적 부합설로 풀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동종, 이종 따져서 구체적, 추상적 나눴다. 객체, 방법까지 나눴다. 그런데 왜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다가만 객체 방법을 나눠놓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다가는 객체 착오를 왜 체크를 안 합니까? 사실 문제 푸는데요, 이거 구별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랑 방법의 착오에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의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결론이. 그런데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요, 내용이 바뀌는 게 없어요. 객체의 착오도 같은 결론, 방법의 착오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거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더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물어봅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로 구분했다. 그럼 어떻게 나온다?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객체의 착오는 전부 다 발생 사실의 기수, 그렇죠? A를 총으로 쏠려다가 B가 맞아 죽었다면 이 발생 사실의 기수, 이걸 말하는 겁니다. B에 대한 살인죄, 동일한 결론이 나오더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방법의 착오는요,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은 발생 사실의 기수, 여전히 B에 대한 살인죄, 이렇게 결론이 나올 거고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이라고 나오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미과 상이라고 나올 겁니다.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 재수로는 상경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제가 손괴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재물 손괴는 과시범초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뒤에 유리창이 깨졌다. 그러면은 이종이니까 추상적 사실의 착오. 맞습니까? 그럼 이제 위, 과, 상이 나가야 되는데 살인, 미수와 재물 손괴, 과실. 그렇죠? 근데 과시범초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상경이 아니라 그냥 살인, 미수죄라고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순서를 바꿔볼게요. 유리창을 쏘려고 총을 쐈는데 뒤에 사람이 맞아 죽었다. 재물손괴는 미수범초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저번 시간에 했죠? 그러면 재물손괴, 미수와 과실, 치사, 상격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먼저 인식사실을 한 제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지 재물손괴를 목적으로 한 건지 그거를 반드시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표만 외우고 있다면은 첫 번째 동종, 이종, 두 번째 객체의 방법만 나눈 다음에는 이 찾기 놀이 하는 겁니다. 찾기 놀이. 아셨습니까? 이 찾기 놀이만 잘 해주시면은 이 사실의 착오 문제는 80%는 풀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숨어져 있는, 자, 우리 밑에 핫바리 문제만 맞힐 거 아니죠? 좀 난이도가 있는 것도 문제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표에 숨어져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볼게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동종, 이종은 정말 잘 나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병발사례 같은 경우, 병발사례라는 용어는 뭘로 써도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거,
A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뒤에 있던 B가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말은 뭘까요? 이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요, 처음에 구분할 때 동종이랑 별개로 성립하는 성립하는 범죄도 동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표를 쓰려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동종으로 시험 문제가 대부분 나와요. 그렇죠? 병발사례보다는. 병발사례가 나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렇죠? A를 죽이려고 했는데 B가 죽었다. A를 상해 입히려고 했는데 B가 상해를 입었다. 상해, 살인, 상인. 이렇게 죄명 자체가 동종일 경우에만 이 표를 쓰시는 겁니다. 죄명 자체가 동종이 아니라면 이 표를 쓰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A를 쏠라고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빗 맞아서 B가 맞아갖고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살인 상해죠. 그러면 죄명이 동종이 아닙니다. 그럼 이 표 쓰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객체가 동종인 거 처음에 구분하시고 죄명 자체도 동종이어야지 이 표를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꼭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래요. 죄명도 동종이어야 된다. 아셨습니까? 이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만 그래요. 아셨죠? 왜? 추정적 사실의 착오는 처음부터 이종이죠. 죄명이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종 이종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아셨죠? 꼭 구체적 사실 처음에 객체가 동종이네 했으면은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었는데 죽었는지 상해인지 꼭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립하는 죄명이 다르다면 이 표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사람을 죽일 고의를 가지고 총을 쐈는데 빗 맞아서 뒷사람이 상해를 입었대요. 다쳤대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 발생 사실의 기수니까는 동종, 사람이니까는 구체 사실의 착오, 방법이 착오네, 판례에 따르면은 발생 사실의 기수니까는 상해, 기수네, 이러면은 여러분들 틀린다는 거예요. 왜? 살인과 상해는 동종 죄명이 아니죠. 그럼 이 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꼭 죄명도 동종인 거를 확인하시고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이 표를 쓰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꼭 해주시기 바라고. 자, 우리가 아직 이거 손은 안 댔어요. 그렇죠? 우리 기출, 경찰 기출에서는요, 이걸 거의 물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셨습니까?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 우리 추상적 부합수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지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상적 사실의 착오다. 그럼 동종, 이종 말로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종이다. 그럼 사람, 물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됐겠다. 그런데 추상적 부합수를 물어봤다. 그런데 여기에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객체의 착오가 이거고 방법의 착오가 이거고 이 얘기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여기 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 추상적 부합수에 따르면은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어떤 거는 이걸 거고 어떤 거는 이걸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제 법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셨으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구별을 하는 실력이 되셨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쵸? 미수, 경환사실에 대한 기수, 경환사실에 대한 기수는 똑같으니까 구별 기준이 없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중환사실에 대한 미수, 중환사실에 대한 과실을 돼요. 뭐 인식이냐 발생 결과냐 다 됐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중환사실에 대한 미수, 중환사실에 대한 과실. 그러면 미수자가 붙었다는 거는 그 범행을 시작을 했다 안 했다? 했으니까 미수가 나오는 거겠죠. 과실은요, 그 범행의 고의를 갖고 시작한 겁니까? 아니죠. 실수로 만들어진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중환사실에 대한 미수라면은 미수자가 여기 붙었다면은 얘가 처음에 인식한 거는 경환사실이다, 중환사실이다? 중환사실일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뒤에 유리창이 깨졌다. 그럼 이종이니까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 맞습니까? 근데 추상적 부합설로 만약에 물어본다면 사람이 죽는 게 더 중요해요? 유리창 깨진 게 더 중요해요? 사람 죽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쐈으면은 중환사실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미수가 나올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바꿔볼게요. 유리창을 쏠려고 깨트리려고 총을 쐈는데 빗맞아서 사람이 맞았대요. 그럼 추상적 사실의 착오죠? 이종이니까. 맞습니까? 그럼 얘가 처음에 한 고의는 뭘까요? 유리창 재무손괴에 대한 고의죠. 근데 재수없게 사람이 맞아갖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죠? 사람 죽은 게 더 중하죠. 그럼 사람 죽은 게 더 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가지고 실패했어야지 미수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유리창을 깨트리려고 했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된 거죠. 과실치사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이 미수자가 붙었다는 거는 우리 절도 때부터 범죄를 실행에 착수, 시작을 했는데 끝맺음을 못 맺었다. 실패했다. 이럴 때 미수자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그 범죄, 미수자가 붙는 범죄를 시작한 거다, 안 한 거다? 시작을 했다. 근데 실패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 추상적 부합설 문제가 나오면은 지문에서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하려고 한 건지, 물건을 먼저 어떻게 하려고 한 건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사람이 물건보다 더 중한 거기 때문에, 더 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하려고 했다면은 경기, 중미 이렇게 나올 거고요. 물건을 먼저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어떤 고의가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반드시 좀 잡아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좀 잡아주세요. 중요해서 발표가 아니고요. 나오면 치명적이라서 발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꼭 좀 나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셨죠? 자, 또 이 안에서 숨은 거, 우리 벌써 숨은 거 몇 개 찾았어요. 죄명이 동종이어야지 우리 구체적 사실에 차고 2표대로 풀더라. 맞습니까? 또 이거 처음에 시작하는 범죄가 중해야지 미수자를 붙이더라.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자,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문에 보면은 구성요건적 부합설, 죄질 부합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용어도 솔직히 모르시잖아요. 크게 의미 둘 거 없습니다. 자, 우리 법정적 부합설 안에 구성요건적 부합설과 죄질 부합설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구성요건적 부합, 그렇죠? 구성요건에 부합하느냐?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죽어서도 고의는 있었고 죽었으니까. 죄질 부합설은요, 죄의 질에 따라서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큰 의미 없어요. 병과 사례 같은 경우가 우리 죄질 부합설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의 착오는 우리 처벌 범위를 확장시키는 개념일까요? 축소시키는 개념일까요? 안 들려요. 그쵸? 확장시키는 개념입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 살인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의 착오에서. 근데 살인죄는요. 우리 고의범 중에 고의범이라고 합니다. 고의가 없으면요. 때려 죽여도 살인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볼게요. A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빗맞아서 B가 맞아서 죽었대요. B를 죽일 살인의 고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결국 판례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B에 대한 살인 기수라면서요. B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B에 대해서 살인의 기수를 인정하는 학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처벌 범위를 조금 넓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고의가 없는 애를 죽였어도 살인죄 기수로 처벌하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법정적 부합설 안에 구성요건적 부합설은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표 갖다가 푸는 거를 갖다가 우리 구성요건적 부합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데 B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B에 대한 살인 기수를 인정하겠다. 죄질 부합설은 뭘까요? 죄질, 죄가 다를 때 얘기입니다. 살인, 상해처럼. 아셨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살인을 하려고 A를 총을 빵 쐈는데 B가 상해를 입었대요. 병과세례랑 일맥상통하죠. 어느 부분은. 그쵸? 그럼 죄명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살인 미수랑 과실치사이 나올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식의 지문이 존재합니다. 구성요건 부합설보다 죄질 부합설이 처벌을 확대하는 개념이다. OX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처벌을 더 강하게 받는다고 처벌 범위가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처벌에 대해서 확장되는 개념이라는 거는 처벌을 받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처벌을 받지 않아도 죄가 안 될 것 같은 애도 처벌을 한다. 이럴 때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지, 확장된다는 얘기지, 꼭 처벌을 강하게 받아야지 처벌 범위가 확장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범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A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B가 맞아 죽었다. 그러면 우리 이 표대로 구성요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내에 있는 그 이론으로 본다면은 B에 대한 살인죄 이렇게 처벌한다는 거죠. 그러면 A에 대해서는 죄 물어요, 안 물어요?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B에 대한 살인죄만 성립하니까 발생 사실의 기수만 되니까. 맞습니까? 근데 죄질 부합설 같은 경우에는요. 얘 안 다쳤는데 살인 미수, 얘 다쳤더니 얘도 처벌받아라. 맞습니까? 그러면 둘 다 처벌받는다는 거죠. 그쵸? A에 대한 거, B에 대한 거 둘 다 처벌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죄질 부합설이 처벌 범위는 처벌을 더 강하게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처벌 범위는 더 넓어졌다? 넓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것만 단적으로 좀 볼게요. 이게 죄질 부합설에 더 일맥상통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기 쉽게끔 하려고 제가 이거를 따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딱 죄질 부합설이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왜? 이종이기 때문에 죄명이 같이 나와요?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원래는. 그죠? 사람에 대한 거, 물건에 대한 거니까는 죄명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맞습니까? 근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웃긴지. 유리창을 깨려고 총을 쐈는데 사람이 맞아왔대요. 다쳤던지 죽었던지. 자, 유리창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죠? 유리창을 쏘려고 깨트리려고 총을 쐈는데 빗 맞아갖고 사람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유리창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유리창 깨지지도 않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재무섭게 기수로 처벌해버린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쵸? 유리창이 깨졌습니까? 깨지지도 않았는데 재무승계 기수라는 거예요. 그럼 처벌 범위가 넓다, 좁다? 넓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처벌 범위가 넓다라고 우리 기출에는 떴었어요. 근데 중간에서 말장난 하나만 쳤죠? 우리 추상적 부합설을 갖다가 객관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관적이어야지 맞는 질문이 됐을 건데 뒤에 내용은 맞습니다. 그쵸? 유리창이 깨지지도 않았는데 경환 사실에 대한 기수, 재무승계 기수를 인정해버리겠다. 처벌 범위가 굉장히 넓은 학설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이 표를 암기하고 계시면은 우리 사실의 차고 학설의 80% 정도는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20% 우리가 이 표에 숨어져 있는 내용들, 첫째 뭐였어요? 죄명도 구체사실의 차고에서는 동종 죄명해야지 이 표를 쓸 수 있다. 됐습니까? 둘째, 이 추상적 부합설에 대한
이걸 쓸 건지 이거 쓸 건지 구별하는 거. 됐죠? 처음에 중앙사실에 대한 시작이 있었으면은 이걸로 가는 거고, 경환사실에 대한 시작이 있었으면은 이걸로 가는 거고. 어렵지 않죠? 이거. 그리고 우리가 죄지의 부합설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죄지의 부합설이 범위가 넓다,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신다면은 우리가 사실의 착오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 학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 시험에 학설이 이게 나왔으니까 이번 시험에 안 나오겠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학설은 솔직히 우연방이나 위전착 같은 경우에는 좀 패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요. 출제 위원들만 알겠죠? 근데 우리 사실의 착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패턴이 없어요. 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가요 다 나왔어요. 1년에 3번 시험 봤을 때 3번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학설에 나왔다고 이번에 뭐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학설을 마음대로 제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꼭 좀 학설은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떠먹여주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학설은. 꼭 좀 잡고 가시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용어에 관한 거, 그쵸? 이런 용어들 많이 암기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의 착오를 반전시키며 불능미수다. 또 어떤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망각범을 반전시키면 법률의 착오다,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쵸? 근데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쵸? 암기하시면 시험장 가서 헷갈리세요. 자, 법률의 착오를 반전시키면 망각범인데, 그거는 우리가 위전착 가갖고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것도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의 착오를 반전시키면 불능범이고, 불능미수고, 죄송합니다. 불능미수고, 불능미수를 반전시키면 사실의 착오가 나옵니다. 이 반전이라는 말은요, 뒤집어 깠다는 말이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불능미수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거 하나 정도만 지금 잘 배웁시다. 불능미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위험성은 있는데요, 결과 발생은 때려 죽여도 하지 않는 거가 불능미수입니다. 그냥 가볍게 다음에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건데 지금 가볍게 조금 들어보세요. 불능범이라는 거는요, 위험성도 없고 결과 발생도 하지 않는 거를 불능범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강론 기출에서는요, 소송 사기에 대한 소송 비용 청구 판례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불능범은 위험성도 없고 결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설탕물을 많이 먹여요. 한 2리터를 먹입니다.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갖다가 불능범이라 그래요. 그럼 불능미수는 위험성은 존재하는데 결과 발생을 하지 않는다.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치사량 미달에 조금 독약을 타갖고 먹입니다. 위험은 해요, 안 해요? 독약이니까 위험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죽습니까? 치사량 미달이기 때문에 결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불능미수라고 표현해요. 위험은 한데 결과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총론에서 나오는 것도 불능미수 파트 가갖고 다시 공부를 하시겠지만, 우리 뭐 약품 배합 미숙이라든지, 그쵸? 마약 성분이 비율을 갖다가 맞춰갖고 마약을 완성품을 내야 되는데, 마약 성분 갖다가 뭔가를 만드니까 위험은 해요, 안 해요? 위험은 하죠. 근데 배합 미숙, 비율을 잘못해가지고 마약이 완성되지 않았대요. 마약이 아닌 걸가 나왔대요. 결과 발생을 하지 않았다. 불능미수더라. 아셨습니까? 미수범 파트 가서 우리 장애미수, 불능미수, 뭐 중지미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장애미수랑 중지미수는요, 원래 결과 발생이 되는 것들이에요. 되는 것들인데 환경에 의해서 뭔가 막혔다든지, 지가 중간에 포기했다라든지 실패했다라든지, 그렇죠? 근데 불능미수는요, 애초에 결과 발생이 존재하지 않는 걸 불능미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불능미수는 뭐라고요?
자꾸 입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위험성은 있는데 결과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을 불능미수라고 하더라. 뭐라고요? 다시 위험성은 있는데 결과 발생하지 않는 것을 불능미수라고 하더라.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그럼 사실적으로 볼게요. A를 총으로 빵 쏴갖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빗 맞아갖고 B가 맞아갖고 죽었답니다. 처음에 B를 죽일 고의를 가지고 총을 쏜 겁니까? 아니죠. 그럼 B가 총 맞아갖고 죽을 위험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B 죽은 건 B인데 처음에 누구를 죽이려고 총을 쏜 거예요? A를 죽이려고 총을 쏜 거죠. 근데 B가 맞아갖고 죽었다. 근데 B를 갖다가 겨냥해갖고 처음부터 B를 죽일 고의로 총을 쏜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B한테 처음에 B가 총 맞아갖고 죽을 위험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B가 맞아갖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B가 죽는 결과는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봐보세요. 불능미수는 위험성은 있는데 결과 발생을 하지 않는 걸 불능미수라고 하고, 그쵸? 사실의 착오는 원래 죽이려고 했던 놈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죽일 고의가 아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빗 맞아갖고 결국 죽은 거는 B예요. 결과 발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사실의 착오를 반전시키고 불능미수를 반전시키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예 반대되는 개념으로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시험장 가셔갖고 헷갈리니까 위험성이 없었는데 결과 발생이 된 게 우리 사실의 착오고, 불능미수는 위험성은 있는데 결과 발생을 하지 않는 걸 불능미수라고 하니까 사실의 착오를 반전시키면 불능미수, 불능미수를 반전시키면 사실의 착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률의 착오를 반전시키면 망각법, 망각법을 반전시키면 법률의 착오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위전착 할 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셨습니까? 이거 꼭 좀 이해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위험성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A를 죽이려고 했는데 B가 맞아 죽었다. A에 대한 고의가 B한테 전이가 됐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공부 어렵게 하지 마시고 꼭 좀 표 암기해 주시고 이 표에 숨은 내용들 제가 짚어드린 거 그 정도만 반드시 좀 짚어주시면은 사실의 착오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습해 보시고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꼬이빠였습니다.